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랜메인의 김은호 대표입니다. 리스나 렌트를 이해하려면 잔존 가치를 무조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 3강이었나 영상에서 잔존 가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하고 들어갔는데 댓글에 보니까 아직도 그런 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좀 보여져가지고 오늘은 잔존 가치에 대해서만 좀 파보려고 해요. 과연 잔존 가치가 무엇인가, 할부랑 현금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는가 볼까 해요. 먼저 잔존 가치를 이해하려면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그런 유형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감가상각 자산으로는 자동차가 있겠죠. 오늘은 자동차를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잔가, 인수가 다 같은 말입니다. 만기 시점에 예상되는 중고차의 가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예상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 차가 예를 들어서 60개월 계약에 연간 주행거리 2만 킬로로 계약을 하게 되시면 만기에 예상되는 거는 5년에 10만 킬로를 뛴 자동차가 과연 얼만큼 가격이 나오겠는가, 그거를 예상해서 계약서에 픽스하는 중고차의 가격인 겁니다. 먼저 감가상각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차라는 거는 번호판이 달리자마자 가치가 하락합니다. 물론 포르쉐 파나메라라든지 911이라든지 이런 차는 오히려 중고차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차량들은 번호판이 달리면서부터 가격이 확 깎이고 시작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년 차에 가격이 제일 많이 하락하고요, 2년 차에 가격이 하락하고 3년 차에 또 하락을 하고요, 3년 차부터 비교적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5년, 6년, 7년, 8년, 9년 거의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차를 이렇게 7년 이상 쭉 타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좀 가치가 많이 하락하는 차량들이 있죠. 원래는 안 그랬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테슬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전기차들은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대형 세단,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S클래스, 7시리즈, 국산차로는 G90, 렉서스의 LX, 이런 차종들이 대표적으로 있을 테고요. 풀체인지가 도래하는 차량들, 이거는 어떤 차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인기 브랜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냥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르노, 쉐보레, 케이지 모빌리티, 아우디, 푸조,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옛날에 B사에서 화재가 있었다거나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그 해당 시점에는 중고차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할부, 리스, 그리고 렌트는 제가 국산이랑 수입차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이건 뭐냐면 차량가를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5년 뒤에 10만 킬로를 탄 차를 판매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한 40% 정도를 받습니다. 40% 정도를 받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이런 중고차 SK 엔카나 이런 데서 금액을 봤을 때 한 40% 정도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차에다가 얼마를 쓴 게 된 걸까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3천만 원을 이 차에다가 쓴 게 되겠죠. 할부를 하셨을 경우에 이자 비용도 들어갈 테고 자동차세나 보험료 등등 기타 제반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어떠한 사고가 나서 어디 휀다가 다쳤다거나 뼈대가 다쳤다 그랬을 때 1,0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인기 차량들, 아니면 또 이슈가 되는 차량들, 처음에 살 때는 이 정도까지 받을 줄을 몰랐는데 어떤 이슈나 브랜드의 가치의 그런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분은 여기에 4천만 원을 쓴 거고, 이분은 여기에 3,500만 원을 쓴 꼴이 되겠죠. 그리고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차를 사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차에 돈이 안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5천만 원의 현금 이자 없이 사더라도 팔았을 때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5년 동안 3천만 원을 쓴 꼴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을 주고 일시불로 샀다고 하더라도 매년 매초 돈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리스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운용 리스만 보겠습니다. 리스사마다 고장가 리스냐 아니면 일반 장가냐 아니면 저금리냐에 따라서 잔존 가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2천만 원밖에 안 주는데 얘는 왜 2,500을 줄까요? 지금 리스사는 25군데 이상이 있어요. 25개 회사에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잔존 가치를 높게 잡는가? 누가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가? 왜냐? 원래 이게 시장가인데 요게 이제 시장가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반납을 하게 되면 리스사 입장에서는 이 500만 원이 오히려 손해예요. 이 손해를 왜 보느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개가 넘는 회사들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5년에 10만 킬로를 주행했을 때 잔존 가치를 2,500만 원을 보장해 줬습니다. 50%를. 그럼 이분은 2,500을 내고 빠지는 겁니다. 리스 종료. 그리고 다음 차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게, 할부나 현금은 내 차가 남지 않았느냐. 근데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왜 내 차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5천만 원을 내신 게 아니고 2,500만 원을 내신 거예요. 이거는 아직 안 낸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 차가 내 차가 돼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사실 처음에 리스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리스 역시도 판매한 차액분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어떠한 그 기준으로 인해서 감가 페널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수해서 내가 팔면은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지만, 반납을 한다고 쳤을 때에도 잔존 가치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차에 어떤 훼손된 그 부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다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페널티로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인기 차량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빨간 차를 타고 싶거나 아니면 새파란 차, 이런 특이한 차량을 타고 싶은데,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아까 여기에 열거한 비인기 브랜드 차종들이나 전기차 같은 것들, 물론 전기차도 인기가 많은 E클래스나 5시리즈에 비해서 잔존 가치를 리스에서도 조금 적게 잡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되는 중고차 가격보다는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들은 오히려 한 3천만 원 넣다가 태우고서 중고차에 이렇게 발 묶이지 않고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금리, 그죠? 초기 비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리 차이 물론 있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좀 금리가 좀 많이 떨어져서 한 5%대 후반? 무보증으로 했을 때 5% 후반 정도 나오고, 현금이나 할부는 아마 3% 후반에서 4%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숫자만 본다고 하신다면은 현금이나 할부가 저렴할 수 있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금리라는 숫자가 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렌트, 국산이랑 수입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단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렌트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입차를 렌트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비쌉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면,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나 개인이나 DSR 규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가져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렌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희도 렌트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국산차로 봤을 때는 잔존 가치를 수입차 리스와 동일할 정도로 높게 잡아줍니다. 한 2,500 내면은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럴 때 좋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00%의 렌트사들이 사고 이력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지 않습니다. 고쳐만 놓으면 그냥 2,500 내고 반납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렌트는 좀 사고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비인기 차량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잔존 가치도 좀 낮게 잡아주고요. 사고 난 대로 리스랑 동일하게 다 페널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현금 할부에서는 산돈 빼기 판돈,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게
잔존가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매달 내고 타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잔존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가상각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인위적으로 잔존가치를 낮춘다고 하면은 약간의 금리 인하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사한테 줘도 될 나의 그 리스크를 내가 일부 떠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나 렌트를 할 때는 높게 설정을 하고 타셔라 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인 거고요. 소비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인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반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좀 상황 보고서 결정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3강에다가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3강으로 한번 보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는 렛민의 김현용 대표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여러분의 차량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